네, 지난번 방송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제 변론을 재개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연장해가지고 계속 길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롭게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일부 언론들이 이제 계속 보도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계속해서 조금 더 합시다라고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이유로는 이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이 새로 됐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 양형 자료 반영 뭐 이런 것도 좀 참작을 해야 되니까 변론 제기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사실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한 5년여에 걸친 이제 재판, 파기환송 심의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원 재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고 이제 뭐 양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따지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적용된 법에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것 법리를 다투는 법률심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새로 더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게 새롭게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죄목으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발견된 증거가 좀 부족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한 번 재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도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했느냐,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 그래서 그게 국정원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2012년 대선이 주요한 사건인데, 예. 이게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대선 때 있었던 일과 그 전부터 이렇게 쭉 이어졌던 일들이 뭔가 이렇게 그냥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어쨌든 지방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 대선만 앞두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선거, 그 전에 있었던 선거, 그리고 또 선거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 뭐 이런 게 다 한 가지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엮여 있으면 나중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에다가 넘겨도 야 이거는 2012년도 선거 때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재판 받았잖아요. 그때 재판 받은 거를 왜 또 가지고 이러세요? 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딱 떨어지는 증거들이 나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뭉개질 수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바에야 아예 재판을 분리해가지고 새롭게 가고 그 이상으로 다른 이제 혐의들에 대해서 증거들이 막 수집되면서 지금 수사를 새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들이 밝혀진 것들은 또 그것대로 투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참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 같고, 예,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원세훈은 원세훈대로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면서 나머지 수사에서는 원세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윗선이라 하면 이제 MB일 테니까요. 예. MB 수사로 가는 것까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뭔가 좀 당당하게 수사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제 원세훈이 정말 MB한테 충성이 지극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거래한 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원세훈은 서울시 뭐 정무시장 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살뜰하게 MB를 잘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복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장까지도 세운 거고, 그 국정원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뭔가 계산을 해서 주고받는 관계라기보다는 이명박에게 절대 충성 내지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더라도 이제 끈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충성을 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이제 MB를 향할 수 있는 수사가 워낙에 많은 데다가 뭐 이제 그런 건덕지로 좀 좌불안석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MB에게 절대 충성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날선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관계가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심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버티진 못한다. 그렇다면은 윗선을 밝힌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의 특징이 이익이 다하는 순간 자기 이속을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명분이라든지 뭔가 커다란 가치를 위해서 서로 뭉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본인의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예. 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MB 뭐 그리고 그때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뤘던 사람들이 뭐 어떤 대단한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뭉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돈과 권력 그리고 뭐 자기에게 이로울 수 있는 것들로만 뭉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바뀌고 검찰도 수사 의지가 충만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만 걸려라 하고 지금 막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본인이 뒤집었으면 본인이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혼자 다 받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뭐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줄 만큼의 반대급부를 MB가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각하께서 지금 꼼꼼하셔가지고 돈에 있어서는 아무튼 굉장히 많은 걸 아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MB가 세훈이 감옥에서 잘 있다 나오면 뭐 내가 뒷배는 봐줄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과연 믿을 수 있는 MB인가? 아니, 물론 그런 말을 하겠죠. 뭐 할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도 되면 워낙 오래서 가까이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놓고 화장실 나와서는 말이 바뀔 거라는 사람인 거를 충분히 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더 MB가 지금 막 좌불안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눈빛이 흔들리는 원세훈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글쎄, 뭐 지금까지는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다시 조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새로운 팀들이. 지금은 이제 주로 MB하고 가까웠던 단체들이나 MB하고 친분이 있었던 인사가 설립했던 뭐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늘 푸른 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뭐 한국자유연합, 뭐 국정원 퇴직자 모임, 뭐 양지회, 뭐 이런 데들을 검찰이 싹 다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지금 소환 조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면서 옛날에는 자기들이 막 다 없애버려가지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21일 날이죠. 국정원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하여튼 밑에서부터 지금 차근차근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삭제해놓고 걱정하지 마. 가서 뭐 조사를 받더라도 잘 이게 해놨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잘 버티기만 하세요라고 이제 아마 코치를 했을 텐데 그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무슨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누구에게 어떤 진술을 확보했을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말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통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초짜들이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뭐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지만 이미 뭐 몇 년 동안이나 일을 갈면서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든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수사의 맥을 꿰고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누구를 어떻게 조져야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중앙지검장 자체도 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뭐 검찰총장이야 특수통인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 뭐 전적으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러니까 지금 뭐 해볼 재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김 프로는 MB가 언제쯤 소환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MB가 그래도 뭐 빨리야 소환될까 싶은데 제대로 저거를 좀 털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낙엽이 지고 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MB한테 빚진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아울러 MB를 제대로 털어야 앞으로의 그 검사로서의 앞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그런 상황인데 MB로서는 뭐 지금 달리 저항할 카드가 없네요. 뭐 그냥 정치보복 하지 말라 이렇게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흘리는 거 말고는 없을 텐데. 본인은 뭐 계속해서 그렇게 공허한 얘기를 하겠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정치 보복인 건지, 그러면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나와도 전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거는 마치 안철수 전 후보가 그렇게 외쳤던 새정치하고 뭐가 다른가, 좀 비슷하다고 봐요. 실체는 없고 그냥 구호만 있는 건데 사람들이 뭐 그거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프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MB나 원세훈이 과연 댓글 다는 것만 했겠는가? 이런 의문은 저는 뭐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댓글 사건, 뭐 댓글 수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냥 댓글 다는 거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어디 뭐 페이스북에다가 댓글 다는 거 정도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댓글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괴담을 생성해가지고 그걸로 민심을 심각하게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고, 불법 여론 조작이라고 프레이밍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면 댓글을 다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아주 작은, 드러난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일 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는 수백억의 돈을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막 관리를 했었는데 더한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의도가 담긴 뭐 이런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이를테면 불법적인 취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인 사찰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뭐 이런 취재, 거기에 상당한 돈도 썼을 거라고 보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엮여 가지고 기획을 해서 아마 돌아가서 그게 뭐 검찰 수사를 발표할 때도, 뭐 정부 부처에서 뭐 정책을 발표할 때도, 내지는 뭐 법원에서 뭐 선고가 있을 때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행사를 했을 거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런 악행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저는. 저는 뭐 트위터에 그런 악성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돌리기만 하고 그리고는 선거에는 손을 안 댔다. 난 이렇게 안 봅니다. 더 많은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예, 김프로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